수학 듣기 싫어하는 녀석이 이렇게 막 선생님 저 2교시 때 엄마가 보건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2교시에? 왜? 수학이잖아요.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고 가라니까 자기의 그 빨간 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띠도 사실 높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 이 파카에다 빨간 띠를 딱 묶고 이렇게 아주 너무 귀엽네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련한 너무 나갔네요. 자, 네, 노련해지고 있을까요? 과연?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쌤. 오늘은 제가 발음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썰두쌤. 네, 저는 행복마입니다. 네. 네, 선생님 지난주에는 그 학교 생활에 대한 네, 그랬죠. 고민들을 담아봤는데요. 네. 이번 주는 친구 관계, 친구 친구 관계 고민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 고민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명희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때 2학년이에요. 네. 소심한 아이라 친구에게 거절하는 게 힘들어 늘 집에 오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곤 합니다. 그런 아이의 성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힘든 부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거절하게 되면 친구가 놀아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에 친구의 부탁을 힘겨워합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조언하고 또 대처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이렇게 교묘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긴 있나요? 어른의 세계랑 사실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단지 어린이의 말과 표현력을 쓰는 것이지 사람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어떤 윤리도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훨씬 더 본능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질서와 법, 어떤 규칙, 또 어떤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그거를 가르치기도 좀 어렵고 또 배우기도 좀 어려운 나이겠어요. 지금 이 보면 소심하다고 아이가 일단 아이가 소심한 건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아이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기질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심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소심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친구에게 거절하는 게 힘들다. 네. 그리고 그걸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 명희님, 그러니까 엄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털어놓습니다. 털어놓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잘해주나 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렇게 집에 와서 거절하는 게 힘들어, 나 속상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이를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고 계시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는 애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 돈 있어? 얼마 500원 있어. 야, 우리 컵볶이 먹으러 가자. 그리고 컵볶이를 사면 정작 돈을 낸 아이는 먹을 새도 없이 옆에서 막 먹고 안녕? 그리고 나 학원 가야 돼? 그리고 휙 가버리고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는 아이들은 그러면 여기는 교묘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영악해 보이는데 사실 2학년 아이들은 별 개념이 없습니다.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특별히 얘네가 아직 소유 개념이 아직 정확히 발달을 안 해서 네 거 내 거에 대한 게 대체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면 자기가 꼭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예를 들면 내 교과서, 우리 엄마 아빠 이런 건 확실히 내 거라고 아는데 약간 그 내 건지 공공재인지 모르겠는 거, 데이터, 핸드폰, 지우개 또는 가위, 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사이좋게 나눠 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도 한 번 친구에게 사주면 친구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내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최소한 그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가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내가 얘를 좋아하면 얘한테 그걸 사줘야지. 그럼 나 혼자 다 먹어? 그건 욕심쟁이잖아. 그렇죠. 우리 아이가 휘둘린다는 생각만 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사회성을 아주 원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친구한테 자주 이렇게 대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악의적인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늘 집에 오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 나가서 친구에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꼭 참습니다. 그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하는 걸로 나름대로 얘는 친구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느낀 어떤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 줄 아는 아이라면 지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는 아이인 거죠. 일단 정신도 건강한 거죠. 건강하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부당한 상황을 좀 더 개선하려고 엄마한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미 엄마랑 충분히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서서히 엄마보다 주변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다라는 걸 알아가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부모와 분리가 점점 되면서 나중에는 독립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엄마와 딱 분리가 되고 내가 독립적으로 되면 친구 관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야, 니네가 뭐든 나한테 사달래. 네가 사 먹어. 또는 내가 이번만 사줄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아이는 우리 엄마가 너 사주지 말래. 근데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많아요. 엄마가 엄마가 이러라고 했어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엄마가 뭐 했어요. 되게 많은 제가 것 같아요. 작년에 2학년 가르쳤거든요. 근데 공부 이제 수학 특히 싫어하는 녀석이 이렇게 막 선생님 저 2교시 때 엄마가 보건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2교시에? 왜?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2학년쯤 되면 그렇게 엄마와의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홀로 서는 네. 그런 시기를 조금 가지어야 네. 하는 상황이 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그 서서히 떼어내는 그 테크닉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티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아이의 그 색깔을 서서히 드러내게 해주면 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아이한테 했겠지만 아이한테 아주 허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이트 하나 열어놓고 자 골라봐. 또는 뭐 어디 가자. 가서 고르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2학년 애들은 황당한 걸 고릅니다. 가장 사주기 싫은 거. 네, 가장 싫은 거 무슨 겨울은 다가오는데 무슨 가을한 그런 것들 막 고르고 이럽니다. 심지어 그 겨울 파카에다가 태권도 띠를 메고 온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전화를 했으면 얘가 태권도 띠를 메라. 아, 저는 도저히 이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일단 한번 보내보시죠.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고 가라니까 자기의 그 빨간 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띠도 사실 높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파카에다 빨간 띠를 딱 묶고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귀엽네요. 그 애들은 이제 얘네들한테 야 뭐 그렇게 입었냐 할 것 같잖아요. 얘네들 다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빨간 띠야 이렇게 해요. 야 뭐 패딩 위에 빨간 띠인데 이런 패딩이라는 생각이 안 보여요. 빨간 띠라는 게 중요하고 뭐 모여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성공했네요. 성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 이상한 건 굳이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변 반응이 딱 옵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서서히 이렇게 자기 색깔을 찾아옵니다. 실제로 2학년 그 슬기로운 생활책 앞에 딱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네모다. 거기에 나라고 내가 써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친구에게 500원짜리 컵부기를 사주고 말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수평을 찾아갑니다. 얘가 나를 사줬기 때문에 내가 얘를 좋아했잖아요. 걔 역시도 무한으로 얘한테 잘해줍니다. 친구가 다툴 때 옆에 확실하게 대준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이는 되게 귀여운 게 딱 떠오르고 엄마는 지금 나름 행복한 고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처법이라고 하는 게 아이를 좀 독립을 시켜줘라. 아까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아이 삶의 주인은 아이임을 부모님이 좀 인정하고 아이가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놀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2학년 아이들은 안 놀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친구가 놀아줍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꽁하지 못해요, 얘네들이. 선생님, 이번 그 친구 관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마음은 좀 편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아이들에게 갈등 관계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입니다. 인정욕구가 강하거나 승부욕이 강하거나. 인정욕구나 승부욕은 사실 비슷한 겁니다. 나만 잘해서 나만 이기고 싶은 거거든요. 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뭐 알까기를 보통 하잖아요. 승부욕 강한 아이는 딱 하나 알이 딱 떨어지면 아싸 이렇게 됩니다. 상대를 자극합니다.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승부에 그냥 도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 얘는 내가 이겨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다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그 친구를 배려하면서 얘는 공감 능력이 커가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그다음에 내 친구가 더 좋으니까 내가 맨날 이겨도 한 번은 내가 져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그게 공감이고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선택을 좀 지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지하고 믿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좀 홀로 약간 서게 하면서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불안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똥시민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봐요, 자녀분이.
집에서는 동생이랑 잘 놀고 말도 잘 하고 활발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눈치만 보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항상 움츠려 있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속이 타 들어가네요. 사회성 이거 공부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제 네. 아닌가요? 저도 공부를 가르치는 건 뭐 어떻게든 반복하거나 외우면 되는데 이 사회성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대끼면서 내가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거라서 이걸 가르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동생이랑 잘 놀고 말도 잘하고 활발하다. 이것이 이제 집에서 이분이 관찰하신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걱정하실 일이 아니네요. 동생도 친구를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동생과 어릴 때부터 잘 놀았다는 건 이미 사회적인 그 기능을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키워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눈치를 본다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데 또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울리기 싫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땐 안 그러는데 뭐 놀이터에 갔는데 얘가 움츠려 있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갔을 경우에 움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동생이랑 잘 놀고 문제가 없다면 아이의 사회생활은 곧 좋아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연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속상해요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아마 이제 조용하신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비슷할 것 되는데 같아요. 대체로 조용한 아이들은 부모님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셨을 때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숫기가 없어요. 애가 말도 없어요. 집에서도 그런가요? 네. 엄마 아빠도 말이 별로 없으시죠? 네. 저도 말이 없어요. 저도 말이 없고 애 아빠 말이 더 없어요. 네. 그러면 애가 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얘가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활발하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만 싹 버리면 부모님도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답답해 네. 보이는 걸 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말이 없는 분들은 살아보니까 내가 말을 별로 안 하고 참으니까 살면서 좀 피해보는 게 있다. 자기 아이는 자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 아이도 조금 더 밖에 나가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순하게 사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순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일단 편안해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옵니다. 또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아이가 정체성이 생겨서 정말 그 아이다운 것이 내면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활발하고 좀 부산한 아이가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엄격하게 애를 잡아서 아주 진중한 아이처럼 키웠는데 5학년이 되잖아요. 활발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 아이를 아주 성실하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성실하게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답답한 애가 되잖아요. 아이가 어느 순간 반항을 하면서 이러는데 쟤가 저런 말을 했나? 왠지 모르게 안심되는 느낌? 얘는 나보다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짜릿합니다. 또 하나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접하게 해주면 됩니다. 요즘 애들 생일 축하 초대도 받고 막 이러니까 초대받으면 가서 선물도 지어주면서 가라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는 누구랑 주로 친해? 아빠가 같이 놀아줄 테니까 한번 좀 데리고 올래? 이렇게 같이 자전거도 타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격려해주면 아이는 최소한 그 아이한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까 걔한테 어떤 자기의 체면도 서면서 그러면 걔랑은 단짝 친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관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자기 영역을 스스로 좁히면서 밖으로 이렇게 크게 나가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안전하게 느끼고 나름 탄탄하게 그걸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관계가 막 마당발인 사람들은 관계가 친구가 서너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그 아주 그 달짝지근한 그 긴밀감 이런 것의 쾌감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확실히 그건 알겠네요. 그럼 반대로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 들어갔을 때 형제 자매, 형이나 아니면 동생이랑도 잘 못 어울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움츠러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보통은 그래야 말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움츠려 있다는 건 친구들에게 치인다는 건데 밖에 나가서 치인다면 동생한테 치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들과 좀 어울리기보다는 자기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동생은 또 외향적인 아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실 때는 저 외향적인 아이가 뭔가 대견해 보이고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비교해서 이제 그 큰 아이를 더 걱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작은 아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 오빠 그런 것도 못해? 난 친구랑 잘 노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순이 같은 캐릭터. 똑순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학년이 되면
아, 얘는 원래 그렇게 밝게 태어난 아이구나. 근데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는 친구랑 많이 놀아라. 오빠는 그냥 나 이렇게 놀을래. 이렇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이에게 자기가 격려를 해주고 싶으면 아이를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동생과 별개로 나는 너랑 뭐 너는 나에게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를 좀 기운을 북돋워 주시면서 얘랑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자기도 나름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좀 지나면 아빠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서서히 동생도 배려하면서 아빠의 고마움도 아는 아이가 됩니다. 네, 이 아이 동생이랑 잘 노는데 밖에 나가서 움츠리는 아이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사실 아닙니다. 친구랑 놀 기회랑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주는 게 많이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눠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이제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중등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내주신 질문 갖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학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